타이거 우즈에게도 코치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네. 그거 유명한 이야기죠. 코치가 우즈보다 골프를 더 잘 쳐서가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인 선수도 자기 자신은 못 보는 나쁜 습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짚어주고 또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파트너가 필요한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이 코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선수입니다. 어떤 코치가 필요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시작해 보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코칭 산업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유행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코칭이 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소통 방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핵심 철학은 뭔지, 또 실제 코칭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점이 뭐냐면 코칭이 굉장히 현대적인 서양의 경영 기법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뿌리를 이렇게 파고들면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는 동양 철학이랑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거였어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어쩌면 현대인들이 코칭에 열광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잃어버렸던 성찰의 방식을 아주 체계적인 틀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대화의 아주 중요한, 관통선이 될 것 같네요. 그럼 먼저 왜 지금 다들 코칭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숫자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코칭 산업이 IT 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대요. IT보다도요? 네. 2000년대 초반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저널에서 당시 미국의 코치가 한 10,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게 5년 안에 5만 명으로 늘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와, 근데 지금은 한국에만 10,000명이 넘는 코치가 활동 중이라고 하고요. 2025년에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무려 4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거대한 흐름이죠. 그 거대한 흐름의 밑바닥에는 시대의 고독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대의 고독이요? 네,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립감이나 불안을 느꼈잖아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는 싶은데 심리치료라고 하면 왠지 좀 부담스럽고요. 아, 맞아요. 문턱이 좀 높게 느껴지죠. 바로 그 지점을 코칭이 절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오렌 베니스의 말처럼 심리치료 받는다는 그 무게감 대신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는 좀 더 가벼운 형태로 다가오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자료에 들레즈의 노마드 철학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시대의 고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들레즈가 말한 노마드는 정해진 길 없이 계속 새로운 길을 찾아 떠도는 유목민 같은 현대인을 말하는데요. 아, 과거처럼 정해진 답이 없는 시대를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코치가 정답이 그려진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찾도록 돕는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의 비유. 와, 정말 와닿네요. 그렇죠. 결국 코칭이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게 돕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한국코치협회의 정의도 딱 그렇더라고요. 코치와 고객이 파트너가 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맞아요. 그 정의를 가장 잘 요약한 게 바로 마법의 코칭에 나오는 코칭의 3대 철학입니다. 네. 첫째, 모든 사람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필요한 해답은 전부 그 사람 내부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답을 혼자 찾기는 어려우니까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코칭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해답은 내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양 철학과의 연결고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불교의 자성청정 사상,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본래의 깨끗한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 믿음과 맞닿아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과거의 상처를 파헤치는 정신분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요. 네, 코칭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의 무의식이 아니라 현재의 의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그냥 친구랑 나누는 응원의 대화와 다른 점은 아주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그로우 모델입니다. 그로우 모델이요? 네, 골, 목표를 설정하고요. 리얼리티, 현실을 파악하고 옵션, 대안을 탐색한 다음에 윌, 실행 의지를 다지는 거죠. 이 네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전문가님 설명을 듣고 보니 그 그로우 모델이 굉장히 체계적이긴 한데 혹시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위험은 없을까요? 모든 대화를 이 틀에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코칭 초보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이 모델을 대화의 뼈대로 사용하되 아주 유연하게 적용해요. 마치 재즈 연주자가 정해진 코드 안에서 자유롭게 즉흥 연주를 하는 것처럼요. 아하.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컨설팅처럼 문제에 무엇, what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 즉 누구, who에게 집중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모든 것의 시작은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는 철학과도 통하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결국 코칭의 핵심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과 철학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철학이 실제 코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자료에 나온 5가지 특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원, 존중, 경청과 질문, 시너지, 그리고 자기관리. 이렇게 5가지가 있던데 저는 특히 경청과 질문이 가장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나머지 4가지는 결국 제대로 듣고 제대로 질문하는 것이 잘 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코칭 훈련의 80%가 이 2가지에 집중된다고 할 정도니까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이 관계를 정말 잘 보여주죠. 줄탁동시요? 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안에서 쪼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그 완벽한 협력. 코치의 경청과 질문이 바로 그 어미닭의 역할인 셈입니다. 아, 경청 이야기 하니까 자료에 있던 재밌는 일화가 생각나네요.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여자들이 남자보다 말을 2배나 많이 한대 하니까요. 네. 아내가 그야 남자들이 똑같은 말을 2번씩 하긴 안 되니까 그렇지 라고 받아쳤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잠시 후에 되물었죠. 뭐라고? 정말 그렇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대부분 듣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할 말을 생각하면서 듣는 자기중심적 경청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거든요. 코칭에서 말하는 경청은 그걸 넘어서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고객중심적 경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침묵, 표정, 분위기까지 함께 느끼면서 대화의 흐름을 타는 맥락적 경청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맥락적 경청이요? 네. 우리말에 말과 말귀가 있잖아요. 아, 네네. 말이 대화의 내용이라면 말귀는 그 이면에 숨은 의도와 감정이죠. 예를 들어 부부싸움 중에 이혼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말 자체에만 집중하면 관계는 끝이지만 그 말귀를 알아들으면 나 너무 힘드니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라는 절박한 신호로 들릴 수 있는 것처럼요. 와. 상대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듣는 경지, 그게 바로 맥락적 경청입니다. 와,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깊이가 있군요. 그럼 질문은 어떤가요? 자료에 나온 바바라 부시 여사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문맹 퇴치 전문가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하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니까 그냥 여러분이 대통령 부인이라면 뭘 하시겠어요? 이 질문 하나로 모든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행자님 말씀처럼 바바라 부시의 질문이 강력했던 건 단순히 정보를 묻는 걸 넘어서 당신이라면 하고 상대방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코칭에서 말하는 너 중심 질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궁금한 걸 묻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게 만드는 질문이요. 볼테르가 사람은 그가 하는 대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판단된다고 한 말도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약간 따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좀 공격적으로 비출 수도 있잖아요. 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꼬집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 듯이 질문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죠. 질문하지 않는 듯이 질문한다? 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하네요. 혹은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럼 부드럽게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제대로 듣고 질문하는 것이 상대방 안에 잠재된 가능성, 즉 자원을 믿어주는 행위이고 그게 바로 존중의 시작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NLP, 즉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의 기본 전제가 사람들은 이미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거든요. 네. 코치는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던 마중물 역할만 하는 거죠.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는 비유가 바로 이걸 의미해요. 이 믿음, 즉 존중이 없으면 코칭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도 이 자원과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 이해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연봉이 오르면 잠깐 좋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일할 동기를 주지는 않죠. 이건 그저 불만을 없애주는 위생 요인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진짜 우리를 몰입하게 만드는 건 제가 이걸 해냈습니다 하는 성취감이나 당신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됐어요 하는 인정 같은 동기 요인이라는 거죠. 코칭은 바로 그 내면의 동기라는 자원을 자극하는 기술인 셈이네요. 와,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기 요인을 자극하려면 리더가 나는 답을 알고 너는 모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맥그리거의 XY 이론에서 말하는 인간은 게으르고 통제해야 한다는 X 이론적 인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자율적이고 스스로 책임진다는 Y 이론적 인간관을 가져야만 진정한 존중이 가능해지죠. 네. 자료에서 한국인들은 대화가 아닌 독백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를 지지하고 서포트, 기대하고 익스펙테이션, 신뢰하는 트러스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청과 질문을 통해 서로 존중하면서 내면의 자원을 끌어내다 보면 혼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결과가 나오는 시너지가 발생하겠군요. 네, 스티븐 코비가 말한 상호 이전의 단계로 들어서는 거죠. 자료에 나온 송판 실험 결과가 아주 극적이에요.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송판 한 장이 견디는 무게가 607파운드인데 두 장을 겹치면 단순히 2배가 아니라 8,878파운드, 세 장은 무려 8,481파운드를 견뎌낸대요. 와, 기하급수적이네요, 정말. 네, 1 더하기 1이 3 이상이 되는 거죠. 코칭은 바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특징인 자기관리가 남았네요. 이건 코치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 같은 거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코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코칭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더 이상 코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즉 스스로 자신의 코치가 되는 셀프 코칭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아, 셀프 코칭. 그러려면 코치 스스로가 먼저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관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죠. 조금 알면 조금 모르고 많이 알면 많이 모르게 된다는 자료 속 문장이 떠오르네요. 결국 끝없는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Your best friend is yourself. 스스로를 믿고 칭찬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코칭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기술을 넘어서 한 사람의 존재, 즉 being 그 자체를 다루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즈니스 문제로 시작했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게 되죠. 피터 드러커의 일화가 코칭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13살 때 선생님이 던진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니? 라는 질문 하나가 평생 그의 삶을 이끌어서 위대한 경영사상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잘 던져진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질문이 언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베니스가 미래의 리더는 지휘관이 아니라 코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겠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코칭이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타인과의 숙혜형적인 파트너십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대화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해답은 당신 안에 있다는 그 깊은 믿음 말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곱씹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당신 안에 이미 모든 해답이 있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외부의 인정이나 지시에 의존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코칭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껏 정의해온 성공의 모습 자체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